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박민영입니다. 요즘에요, TV를 틀어보면 G.O.D나 플라이 투 더 스카이 등 과거에 인기가 많았었던 가수들이 새로운 노래를 들고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과거 인기에 집착하지 않고 또 요즘 트렌드에 맞는 노래들을 내놓으면서 음원 차트 상위를 휩쓸고 있더라고요. 분명 부동산에도 사주면 올랐던 부동산 대세 상승기 시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미련은 이제 내려놓으시고요. 요즘 트렌드에 맞는 부동산 투자 전략과 매물 정보 찾아서 투자 수익 내시는 것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 부동산 가이드에서 그 힌트 찾아가시길 바라고요. 지금 함께 하시죠. 네, 오늘 돈 되는 매물 정보 시간으로 저희가 출발을 알렸습니다. 이 시간 통해서 여러분에게 수익이 날 만한 매물 정보들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정보 받아보시다가 이거 좀 괜찮을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 됩니다. 022077에 오늘은요 6311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자, 오늘 이 시간 꾸려주시는 두 분은요 ENR투자연구소 김철문 이사, ANC도시개발 김연아 소장 자리하셨네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모셨습니다. 참 활기차게 또 방송을 해주고 계시죠. 김철문 이사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오늘의 키워드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요즘 그 주거 개념 트렌드가 투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거주 하시면서도 매도 차익감이 가능한 지역, 마포의 중심지 서교동이죠. 홍대의 기반시설이 튼튼한 지역이죠. 이곳 역세권, 지하철역과 도보 20초 이내의 거리에 있는 아주 초역세권 매물을 준비해봤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초역세권 매물 정보다라고 하셨네요. 기대가 되고요. 김연아 소장님께도 여쭤볼게요. 오늘 어떤 지역입니까?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지역은요. 요즘 강남권에서 수익률을 논한다면 5%에서 6% 정도를 바라볼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요. 바로 대기업 본사가 보이는 곳에 위치한 주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이 9%를 바라볼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투룸 다세대 주택하고요. 두 번째 매물은 한남 뉴타운 3구역. 굉장히 진행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사업 진행 속도에 따라서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 잠시 후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마포, 양재, 한남 뉴타운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 투자하시려는 분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지역의 매물 정보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일지 하나하나 저희가 뜯어보도록 하고요. 먼저 김연아 소장께서 가져오신 양재동 매물 정보부터 확인하고 올게요.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신분당선 양재시민회숲역에서 도보 5분 내지는 7분이 걸리고요. 준공연도는 올해 9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5층 건물 중 3층에 자리했고 방은 2개, 욕실은 하나입니다. 매매 금액은 2억 6천만 원에 전세 보증금 2억 3천만 원이고요. 실제 투자 금액 3천만 원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서초구 양재동으로 왔습니다. 양재 하면은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이렇게 도로망이 좀 잘 발달돼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미줄처럼 엮여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서초구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통업이 발달할 정도로 그 도로망이 뛰어나서 지금 양재동 그 바로 앞에 보시면은요. 꽃시장이 있거든요. 양재 꽃시장. 네. 빠르게 이동해야 되는 그런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양재 꽃시장이 있을 정도로 빠르게 진출입할 수 있는 인터체인지들이 여러 곳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도로망이 발달함에 따라서 더욱 발전하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 지역 같은 경우는요. 이런 도로망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대기업도 있지만 공기업도 있습니다. 네, 앞으로 개포주공 아파트가 이주 시점에서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게 큰 장점이 되겠고요. 또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실거주로서 녹지 환경이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실제 거주하면서도 살기 굉장히 좋은 강남권의 한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수한 도로망을 갖추고 있고 또 녹지 환경이 풍부하다 하셨는데 어떤 내용들일지 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본 지역 같은 경우는요. 그 강남의 처음에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강남의 끝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는요. 강남의 이제 끝이 아닙니다. 강남권의 그 영곡 사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강남 테헤란로처럼
변모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앞으로 보면은 본 매물 같은 경우는 강남대로가 쭉 있습니다. 강남대로가 있고 거기를 연결해서 바로 양재대로, 송파까지 연결되는 양재대로가 위치해 있고요. 또한 강남권까지 바로 이동할 수 있는 후면에 논현로가 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용인까지도 수월하게 이동할 수 있는 헌능로를 따라서 헌능 인터체인지, 용서고속도로가 있는 헌능 인터체인지까지도 5분 거리에 도달할 수가 있고요. 또한 바로 인근이죠. 경부고속도로 인터체인지라든지 양재 인터체인지, 서초 인터체인지가 접해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든 서울 중심권이든 지방 어디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하철로는 신분당선을 이용해서 2호선, 3호선 환승이 가능하겠고요. 또한 대중교통으로 보시면은요, 송도까지 가는 버스가 있을 정도로 대중교통이 경기도 외곽까지 골고루 진출할 수 있는 광역버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중교통 발달도 되어 있고 또한 도로망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자가용이나 그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어느 지역이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연환경적으로 보시면은요, 양재이동 맞은편에는 양재 시민의 숲이 있고요. 그다음에 오른편에는 양재천이 위치해 있습니다. 자, 왼편에는 청계산과 구룡산, 대모산이 포진되어 있고요. 또 앞으로는 우면산까지 있어서 모든 산속과 그다음에 공원, 천을 모두 다 끼고 있는 도심 속의 자연 환경을 갖추고 있는 주거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생활 편의 시설로는 AT센터가 있겠고요. 또한 이마트, 코스트코, 하나로마트 등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 편의 시설도 굉장히 용이한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앞서 이야기해 주실 때 대기업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네. 또 개포 주공 얘기도 언급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 개발 소식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요, 대기업 본사도 지금 네. 몰려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본 매물지 바로 영곡 사거리 대로변 코너자리에 현대기아 본사가 있고요. 또 그 길을 따라서 과천 방향으로 가다 보면 바로 LG 연구센터가 있습니다. 그 외에 앞으로 준공될 예정이죠. 내년 5월입니다. 삼성 R&D 센터가 지금 완공 예정에 있는데요. 모두 1만 평 부지에 지하 5층부터 지상 10층까지 6개 동이 지어질 예정인데요. 여기에 상주 인원만 1만 명이 예상되고요. 이에 따른 유입 인구가 8만 명이 예상되는 그런 큰 개발 프로젝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이기 때문에 아시아에서도 집중하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삼성 R&D 센터뿐만 아니라 기존의 270여 개 업체의 R&D 센터랑 같이 어우러지면서 이미 임대 수요가 탄탄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4년 동안 임대가가 하락하지가 않은 지역입니다. 강남권에서도 월세가 공급 물량이 많은 지역 같은 경우는 월세가 떨어지는 현상이 있는데요. 본 지역 같은 경우는요. 지금 월세가 4년째 그대로 현상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어느 정도 임대 수요가 탄탄한 지역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임대 수요를 바라보시는 분들에게도 추천해드리고 싶은 지역입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제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네. 개포주공 아파트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개포 사동 바로 옆에 개포주공 1단지에서 4단지까지 그다음에 개포 시형까지 연결되어 있는데요. 곧 있으면 12,000세대가 이주 예정에 있으므로 단기적으로 약 2년에서 3년 안에 단기 시세 차익을 바라볼 수 있다. 최소 투자 금액의 50% 정도는 바라볼 수 있는 안정적인 시세 차익을 바라볼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현대 기아차 이 대기업 건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또 삼성 R&D 센터가 입주 예정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요도 확보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밖에 개포주공 재건축 이주 수요 배후지로도 저희가 기대를 걸어볼 수 있다라는 답변 건네주셨습니다. 주변의 연구 인력 수요도 흡수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요. 입지라던가 개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만족도가 높은데요. 이 실거주 매력도 갖추고 있는지 그 건물 특징도 궁금해요.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입지가 우선 탁월합니다. 네. 58m 도로변에 6m 도로변을 끼고 있습니다. 양쪽이 튀어 있는, 그러니까 어느 향이든 햇볕이 잘 들어오는 곳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본 건물 바로 맞은편에요. 한국소비자보호원과 도로교통공단, 그다음에 대한진흥무역센터가 있습니다. 그 맞은편에는 바로 현대기아 본사가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그 옆에는 AT센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기업과 대기업이 어우러진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임대 수요는 같은 지역 내에서 다른 주택보다도 오히려 더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특히 본 건물 같은 경우는 9월달 예정인데요. 준공 예정인데 지금 아산에서 큰일이 있었죠.
주택이 이렇게 기울어지는 걸 보셨죠? 아, 네. 본 건물 같은 경우는요,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밑에 빔을 박고요, 파이프를 깊게 박았습니다. 그래서 지하를 완전하게 집안 시설을 갖추었고요. 또한 그 위에 콘크리트를 두껍게 쌓고 나서 지금 집안을 튼튼하게 한 다음에 올라가고 있는 거를 사진별로 제가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정배를 다 눈으로 확인하신 다음에 매입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안정성 하나는 최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단열재도 일반 스티로폼을 쓰지 않고 우레탄을 쓸 예정이거든요. 지금 우레탄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단열재 효과도 더욱 뛰어나고요. 무엇보다도 양재 이동 전체에서 가장 비싼 건물이 탄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물입니다. 네, 각가지 속보 소식 중에서 요즘에는 안전 관련한 위기 소식을 상당히 네. 많이 접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정성을 정말 확고하게 갖추고 있다라고 재차 강조해 주셨습니다. 근데 가격 부분에 대해서 비싸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지금? 가격 부분에서 비싼 게 네. 아니라 건물 자체를 많은 돈을 들여서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짓고 있는 중인데요. 네. 본 건물 같은 경우는 특히 미관지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건물 외관상에도 신경을 많이 썼어요. 네. 근데 매매 가격이 공사비도 있고 땅 가격도 있다 보니까 비싸다고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비싼 가격이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수준의 양재 이동에서는 이 가격대의 이 평형대 이 가격대의 매물이 없습니다. 네. 자, 매매 가격은 2억 6천만 원이고요. 임대 가능 금액이 2억 3천만 원입니다. 보증금 2억 3천만 원, 그럼 실제 투자 금액이 3천만 원이 되는데요. 자, 월세로 전환 시에는 대출이 1억 5천만 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투자 금액은 6천만 원으로 늘어나게 되고요. 보증금 5천에 95만 원, 연수익률로 따지면 9%의 수익을 바라볼 수 있는 매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초구 양재동 투룸 다세대 주택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연간 수익률 9% 정도 예상하고 있네요. 정리하고 다시 돌아올게요. 네, 양재동에서 넘어왔습니다. 이번에는요, 김철문 이사께서 준비해온 매물 정보죠. 마포구 서교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6호선 망원역에서 도보 30초 거리네요. 준공연도 올해 7월입니다. 5층 건물의 3층, 방은 2개, 거실, 욕실, 그리고 발코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매 금액은 2억 2,300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원에 실제 투자 금액 2,3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질문 안 드려볼 수가 없겠네요. 도보 30초, 이게 어느 정도인가요? 예, 바로 그 지하철역이 주차장처럼 네. 바로 대기하고 있다. 지하철 자가용처럼 대기했다. 그러니까 올라오면 이렇게 바로 앞인 건가요? 그렇죠. 네. 예, 그 정도로 역세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포구 서교동 하면은 모르시는 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홍대 하면은 거의 다 아실 겁니다. 바로 본 매물이 홍대 상권을 안고 있는 그 역세권의 중심지에 도보로 약 30초 거리에 있는 아주 초역세권 매물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6호선 라인이 굉장히 강점이 있는데요. 특히 6호선 같은 경우는 업무시설이나 재개발 이런 상업시설이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시면 6호선 라인 쪽에 보시면은 바로 합정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인근 지역에 보시면은 월드컵 경기장 그리고 상암 DMC 업무단지 그리고 상당 반대쪽으로 가시면은 공덕 비즈니스 벨트와 이태원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젊은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의 상업과 업무 시설로 인해서 많은 임대차 수요가 풍부한 지역으로서 실질적으로 6호선 라인이 임대차 수익형 부동산의 1순위를 이끌고 있는 라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 본 매물 같은 경우는 현재 그 7월 준공 예정인데요. 본 매물 같은 투룸으로 되어 있습니다. 1차 분양에서 성공적으로 분양이 완료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바로 인근에 이 매물을 짓고 있는데요. 기존 1차보다 더 좋게 고급 인테리어라든지 고급 자재를 사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매물의 가치가 더 높다. 특히 인접지역의 같은 평형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전세가뿐만 아니라 임대가가 전세가는 보통 2천만 원 정도 상당히 높습니다. 본 매물의 매매 금액이 2억 2,300인데요. 현재 전세가가 2억에서 2억 1천 정도에 지금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천만 원
초반이라든지 2천만 원 미만에서도 실제로 투자가 가능한 매물로서 아주 소액 투자 매물의 역세권에 보기 드문 매물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중에 홍대나 이태원 등 말씀해 주신 대로 젊은이들의 거리가 다 언급이 됐습니다. 네. 입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궁금도를 좀 더 높여가고 있는데요. 네. 교통이라던가 또 주변에 뭐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짚어주신다면요. 예, 일단은 그 마포권에서 지하철 역세권이 코트로블 역세권을 가진 곳이 공동역 주변하고 본 매물이 있는 합정 서교동 인근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본 매물이 인접 지역에 2호선과 6호선이 있고 바로 상단 쪽에 경의선과 공항철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지역 같은 경우 교통의 편리성이 가장 뛰어나다. 실질적으로 2호선과 6호선이 교차하는 인접 지역의 하루 유동 인구가 거의 15만만 이상으로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인접 지역을 보시면 바로 그 하단 쪽에 보시면 한강변 그리고 여의도 금융허브단지가 있고요. 바로 우측 지역으로 당인리 발전소인데요. 이 부분이 지금 현재 현대가 공원으로 전환되면서 실질적으로 공원 랜드마크 역할을 할 걸로 보입니다. 바로 또 반대쪽으로 보시면은 난지도 공원의 생태축이 있습니다. 하늘공원과 노을공원, 평화공원의 다양한 공원의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겠고요. 인접 지역에 보면 한강시민공원의 공원의 체육시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또 북단 쪽을 이용하시면 실질적으로 인접 지역의 초중고등학교와 더불어서 우수한 대학군이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지역 같은 학생 수요라든지 이런 지역의 상업과 업무 이런 모든 주변 시설이 편리하게 잘 꾸며져 있다. 그리고 본 매물 지역에서 양옆에 홈플러스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편의시설 부분 어느 지역 못지않게 뛰어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쪽 지역 입지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나눠봤는데요. 개발도 사실 호재가 정말 많이 들려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본 매물 지역에서 바로 보이는 곳이 합정 균쪽지구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 1구역이 거의 고층 랜드마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바로 본 매물 지역에서 바로 옆에 인접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합정 균쪽지구가 개발이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 지역이 마포구에서 가장 중심 지역, 상업과 업무 주거 밀집 지역으로서 서부권의 중심 지역으로 개발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뿐만 아니라 이 맞은편에 홍대 입구역이 있습니다. 홍대 입구역이 지금 최근 들어서 민자 역사사로 복합 개발이 어느 정도 확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착공에 지금 들어갈 시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관광, 문화, 쇼핑센터가 들어서면서 디자인 벨트가 형성되면서 실질적으로 홍대 입구역과 합정역 이 주변은 홍합벨트라고 하는데요. 이 가운데 라인에 홍대의 그 디자인 문화를 살려서 실질적으로 이 디자인 벨트 이 지역의 서울시의 지원을 통해서 이 디자인 출판 문화지구로서 계속적으로 이 활성화시키고 있다는 부분도 상당히 뛰어난 효과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바로 또 인근 지역에 보면 공덕 비즈니스 벨트로 통해서 이 지역에 많은 호텔과 그리고 다양한 상업시설이 들어서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빼놓을 수 없는 분이 상암 DMC 업무단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DMC 업무단지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완공이 된 상태에서 역세권 주변에 마지막 개발이 또 주변에 준비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최근 들어서 마포구에서는 상암 DMC 업무단지 110층 높이 랜드마크를 다시 이 부지를 재매각해서 이 지역의 고층 랜드마크를 다시 한번 추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지역 같은 개발이 꾸준하니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대 입구 합정역을 홍합벨트라고 하는 걸 또 네. 하나 배웠네요. 홍합벨트로 인해서 인구 수요도 계속해서 늘고 있기 때문에 임대차 수요 부분 걱정도 내려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건물에 대한 소개 그리고 가격 특징까지 한번 나눠볼게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이 현장에 가보시면요. 바로 옆에 1차 분양단지가 분양이 완료된 단지가 있습니다. 본 매물이 2차 분양단지인데요. 1차 분양단지가 더 고급스러워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관에서 보시면 8m 대로변 양옆에 끼고 있습니다. 특히 이 매물 같은 경우는 현장에 보시면 대리석의 웅장한 부분이 상당히 눈에 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실제로 세계동으로 약 40여 세대로 아주 대단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매물 같은 역세권에 접해 있는 매물로서 현장에서 바로 지하철 출구가 보인다. 그만큼 인접해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본 매물은 총 5층으로 된 건물에서 본 매물은 3층, 노열층에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내부는 투룸이면서 넓은 거실과 그리고 안에 보면은 발코니까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실 전용 면적으로 따졌을 때 거의 13평을 호가하는 그런 아주 넉
넉넉한 면적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매물은 매매 금액이 2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매물은 그 전세로 원할 경우 보통 2억에서 2억 1천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투자 금액이 1,800에서 2,300만 원 정도라 보시면 되겠고요. 월세로 원하신 분이라면 실질적으로 여기 대출이 1억 5천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임대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85만 원 정도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은행 대출을 활용할 경우 4,500만 원 투자 대비했을 때 이자를 제하고도 약 평균 35만 원 정도 났기 때문에 4,500만 원 투자 대비했을 때 연 42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률을 대비했을 때 투자 대비 약 9% 정도라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 매물은 아주 잘 지은 집으로서 실질적으로 실거주 타입으로 상당히 선호하는 그런 형태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6호선 망원역의 초역세권 매물 정보입니다. 일단 실제 투자 금액 2,300만 원 정도 되고 있고요. 또 월세로 활용했을 땐 연간 임대 수익 9% 정도 가능하다라는 답변 전해주셨네요. 자, 매물 정보 주요한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다음 정보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ANC도시개발 김연아 소장의 두 번째 매물 정보 확인하고 이야기 나눠가겠습니다. 한남뉴타운 3구역 연립주택입니다. 중앙선 한남역에서 도보 12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네요. 4층 건물 중 2층입니다. 매매 금액은 5억 2천만 원, 전세 보증금 1억 2천만 원에 실제 투자 금액 2억 1천만 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한남 뉴타운 3구역의 연립주택 매물 정보입니다. 자, 어떤 내용일지 간략한 추천 포인트 먼저 나눠볼게요. 우선 뭐 한강변 하면은 프리미엄이 붙는 이유가 한강변에 붙어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그쵸. 붙잖아요. 네. 매물 같은 경우는 한강변에 바로 접해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보시면은요, 바로 도로변에서 보시면은 바로 현대홈타운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라고도 불리우는 연립주택인데요. 본 매물은 입지가 좋기 때문에 나중에 관리 처분 시에 큰 권리가액을 받을 수 있는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계략적인 권리가액이 지금 5억 5,350만 원입니다. 자, 34평 분양 신청할 때는 약 1억 4천만 원의 추가 분양금이 더 예상되고요. 25평을 신청하시면 오히려 1억 원 정도를 환급받을 수 있는 마이너스 프리미엄 매물이라는 것에 중점을 두시고요. 본 매물 같은 경우는요. 2011년 불과 3년 전만 하더라도 7억 원에 실거래되었던 매물이라는 거. 그래서 정말 급매물로 나온 매물이다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본 매물 지역의 추천 포인트 중에 가장 좋은 게 3구역이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 가장 빠르고 있거든요. 네. 비대위도 없고 민원도 없기 때문에 지금 사업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요. 앞으로 6월 달이죠. 지금 한 달밖에 남지 않은, 불과 몇 주일 남지 않았는데요. 자, 6월 달에 건축 심의를 앞두고 있는 진행 상황이고요. 이게 건축 심의가 바로 통과하게 되면은 9월 정도에 사업 시행 인가를 목표로 지금 진행 중에 있다. 사업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자, 한남 뉴타운 하면요. 누구나 다 아시는 곳입니다. 뭐 어느 부촌이 될 것이다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게 정말로 진행이 되느냐에 대한 그 관심 때문에 사람들이 투자할 때 좀 망설이는 부분이 가장 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본 매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걱정 없이 투자하셔도 괜찮은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한 가지 제가 투자하실 때 주의하실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분 작은 거 가격 저렴하다고 해서 절대 매입하시면 안 됩니다. 지분 저렴한 거는요. 나중에 관리 처분 때 추가 분담금이 크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거기에 대해서 감정평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나중에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솔직한 추천 포인트를 이야기해 주셨네요. 말씀하신 대로 6월에 건축 심의를 받게 된다면 앞으로 네. 뭐 시공사 선정이라던가 거쳐야 될 관문이 많습니다. 그거 추후 잘 진행이 될까요?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 시행 인가를 앞두고 있거든요. 네. 사업 시행 인가를 앞두었다 그러면 관리 처분이 그다음에 넘어가게 됩니다. 시공사 선정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시점인데요. 지금 벌써 조합 설립 인가가 2012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 시행 인가를 9월 달에 앞두고 있는데요. 조금 늦으면 올 말까지는 사업 시행 인가가 무난히 받을 것으로 예상되어지고요. 2015년에는 시공사 선정을 거쳐서 관리 처분이 2016년, 2019년에는 사업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인 구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현재 위치하고 있는 정보의 매물 정보의 가격이라던가 특징도 저희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본 건물 같은 경우 한강 조망권이 보이는 곳에 네. 위치해 있거든요. 대지 118평 위에 올려있는 연립주택인데요. 하도 유명해서 어디에서는 무슨 아파트라고도 불리우는 그런 건물입니다.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으로 된 1973년에 건립되었는데요. 전용이 23평으로서 전용이 넓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세 가격은 1억 2천만 원 받고 있고요. 매매 가격 5억 2천만 원입니다. 전세는 1억 2천만 원 들어있고요. 대출이 1억 9천만 원 가능합니다. 대출을 이용했을 때는 실투 자금이 2억 1천만 원이고요. 대출 없이 4억 원의 투자금이 필요한 매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남 뉴타운 상구역 연립주택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고요. 넓은 대지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6월에 건축 심의가 예정이 돼 있고 또 9월에는 시공사 선정 등 추후 이 개발이 원만하게 진행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고 돌아올게요. 네, 오늘 세 곳의 매물 정보 빠르게 훑어봤습니다. 022077-6311번으로 관련 문의사항 연락 주시면 되고요. 자, 일부 시간 함께해 주신 분은요. 김철문 이사, 김연아 소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부동산 데스크입니다. 주택거래 시장을 바라보는 매수자와 매도자 간 눈높이가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114가 20대 이상의 수도권 거주자 437명을 대상으로 2014년 상반기 주택거래 소비자 인식조사를 실시한 것과 주변 시세 대비 90% 수준이면 사겠다고 응답하는 매수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매도자 중에는 주변 시세대로 팔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지만 주변 시세 대비 90% 수준이면 팔겠다는 응답률도 높았습니다. 전세난이 지속되는 가운데 근저당이 설정돼 있지 않은 깨끗한 전세를 구하기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최근 건설사들이 전세 아파트를 속속 공급하고 있는데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이사철보다는 덜하지만 서울 등 수도권에선 전세난이 여전합니다. 전세 수요는 많은데 물량이 없어 전세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전세 파동이 있듯이 여기도 지금 굉장히 전세 물량이 희귀하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아파트가 전세로 잇따라 공급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경기도 탄현동의 일산 위브더제니스가 대표적입니다. 이 아파트는 지하 5층에서 지상 59층의 8개 동에 2,700가구로 구성된 주상복합인데 전용 면적 120, 145, 170제곱미터 등 잔여 물량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한주택보증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은 세입자가 깡통 전세나 대출에 대해서 전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퇴거 시에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공기업인 대한주택보증에서 보증금 전액에 대해서 반환을 해주는 상품입니다. 일반 전세와 마찬가지로 건설사와 세입자가 전세 계약을 체결하며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의 보증료는 건설사가 부담합니다. 세입자는 전세 품귀 현상 속에서 안전한 전세를 이용할 수 있고 건설사는 빈집을 방치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을 적용한 사업장은 지금의 15곳에서 한층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주영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매입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전부동산의 매각 절차가 빨라질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법률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부동산의 부지 형태가 불규칙할 경우 최소한의 종전부동산 밖의 토지를 포함해 활용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됩니다. GS건설이 아랍에미리트에서 $14억 규모의 원유 처리 플랜트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GS건설은 아랍에미리트 현지에서 루마이타, 샤나일 오일필드 원유 처리 플랜트 3단계 확장 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데스크였습니다. 네, 제가 오프닝에 G.O.D 이야기를 했는데요. G.O.D의 신곡 노래 제목이 미운오리 새끼더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매물이 정말 미운오리 같다 하시는 분들 고민 저희가 덜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상담 연락 주실 전화번호는요. 02-2077-6330번이고요. 또 문자 남겨주실 번호는요. 02797-0300번 간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연락 주시면요. 미운오리를 100조로 만들어주실 분 오늘 모셔왔습니다. 국토개발연구소 이은환 대표 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모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하나하나 상담 전화 와 있는 분들 참 오래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전화 연결해서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고민 들고 계셨나요? 아, 예, 제가 네. 지금 송파구 송파동에 네네. 빌라 한 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네네. 이게 자꾸 신축 건물이 아니다 보니까 어, 뉴스에서는 네. 부동산 이 프로그램에서는 네. 신축 건물이 좋다고 그러는데 이번에 네. 지금 10년, 12년 정도 됐거든요. 아, 아이고, 네. 그래서 제가 이걸 보유하고 있어도 되는 건지 그게 알겠습니다. 걱정이 돼서요. 송파구 송파동의 빌라라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네. 정확하게 상담을 위해서 위치 좀 더 여쭤볼게요. 번지수 어떻게 될까요? 130-4번지예요. 130-4번지요. 예. 아무래도 주변에 신축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에 따른 예. 부담감이 좀 느껴지시는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어떨지 추후 전략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예. 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송파동에 위치한 곳을 지도를 보니까 예. 지금 이제 석촌역 아니면 또 2015년도 내년 이제 말에 개통될 9호선 역사하고 멀지가 않아요. 예. 자, 우선 지금 고민하시는 부분이 빌라이기도 하고 아파트가 아닌 빌라면서 또 예. 요즘 신축에 대한 그런 거래가 좀 많이 되고 있는 반면에 지금 예. 계속해서 노후되다 보니까 예. 그게 좋냐 아니면 여기 같은 경우 일단 지역적으로는 굉장히 그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조금 예. 놔둘 필요가 있냐 이런 질문이거든요. 예. 자, 우선 그 좀 놔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요. 아, 예. 그렇군요. 지역을 큰 틀에서 봤을 때 그 종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노후도가 계속 이어지는 그런 빌라의 단점보다는요. 지역적으로 해서 교통 호재도 있고 잠실 제1롯데 월드에 대한 부분 준공도 사실 2015년 12월이거든요. 예. 자, 이런 부분으로 본다면 이 큰 호재라는 부분이 결국은 좀 어느 정도 노후됐다고 손 치더라도 예. 좀 가격이 상승될 수 있는, 즉 거래가 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놔두시는 게 좋고,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전세를 주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전세를 놓고 있고 또 매매될 수 있는 금액, 지금 현재 모습은 얼마가 되죠? 지금 제가 이거 구입할 때 작년에 구입을 했는데 네. 2억 1,800에 구입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네. 2년 지금 이제 전세 만기가 다 돼가요. 그래서 네네네네. 그거를 2년 동안 더 갖고 있어도 괜찮을 건지. 지금 현재 전세는 얼마 놓고 새로 전세 전세가- 놓는다면? 예? 예, 전세를 1억 5천에 으려고 그래요. 아, 1억 4천에 5천에. 돼 있는데, 예, 그렇군요. 일단은 그 전세를 연장해서 예. 이렇게 2년을 더 기다리시는 게 더 유리합니다. 아, 예, 그러세요. 물론 그 예. 만약에 그 매도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다면 바꿔치기 할 수는 있겠죠. 이거를 팔고 이왕이면 신축적으로 하는 게 좋을 텐데 예, 요만한 물건에 신축 빌라를 할 경우라면 2억 5천 선이 넘어갈 거예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가격 부담 때문에라도 사실 그 신축으로 이렇게 오히려 갈아타는 것보다는 지역적인 부분의 장점을 살려서
예. 타이밍을 조금 2년 연장을 해놓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 분명 가격은 지금보다는 많게는 2억 5천에서 2억 3천 정도까지는 가격의 상승 여력이 있을 거예요. 분명 2년 후쯤 돼서는. 예. 그때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일단 지역적으로 송파권이 최근 들어서 호재는 좀 들리고 있으니까요. 한 번 더 전세를 돌려보자라고 하셨거든요. 예. 네, 들고 계시다가 또 한 번씩 궁금하실 때 연락 주시겠어요? 예, 고맙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또 다음 분 고민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에는 또 어느 지역에서 연락 주셨을지 궁금해지네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연결됐습니다. 네, 어떤 고민 들고 계셨어요? 아, 제가요, 네, 저기, 분당에 사는데, 네, 24평에 살아요. 네네, 근데 이제 너무 좁아서 네. 전세를 놓고, 저기 조금 넓은 데로 전세를 가고 싶거든요. 아, 네. 네, 그런데 이제 전세를 가는 게 낫나, 아니면 이것을 팔고, 좀 넓은 평형을 사가는 게 낫나, 그게 고민이에요. 네. 일단 분당에 그리고 면적만 얘기해 주셨거든요. 어떤 네. 아파트인지 한번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아, 매하마을, 네. 네, 매하마을이에요. 매하마을의 1단지 아파트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중간 소형 평형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면적을 좀 더 키워갈지 말지 현재 가지고 계신 부동산 저희 진단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분당의 매화마을 네. 공무원 그 1단지 말씀하시는 거죠? 네. 공무원 아파트 1단지를 살고 계시는데 요게 향후에 시세 가치 전망이 있다면 요거를 전세를 놓고 다른 곳으로 좀 큰 평형으로 전세를 가고 싶은데 그렇지 네. 않으면은 이거를 팔고 좀 큰 좀 30평대 아파트로 사는 게 낫냐. 이 두 가지 내용 중에서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신 거죠? 네네. 자, 일단은 그 후자 쪽인 이거를 팔고 좀 큰 평형 쪽으로 가시는 게 훨씬 유리할 것 같아요. 자,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자, 지금 여기 시세 분석을 해보니까 우선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95년대에 입주를 했고 지금 평형이 20평에서 24평형 소형 단지로만 구성이 돼 있어요. 네네. 자, 그런 부분하고 또 복도식으로 돼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리모델링에 대한 화두가 지금 있는 단지가 있고 없는 단지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아직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이 가시화돼 있질 않다, 계획이 돼 있질 않다라는 또 단점이 있어요. 네. 자, 그렇게 봤을 때는 물론 지역적으로는 좋습니다. 야탐역 인근이고 성남시청이라든지 성남 버스터미널이라든지 이런 교통적인 부분 또 교육적인 측면에서도요. 분당이라고 하는 지역은 일단은 중심 지역이 정자동 쪽이고 이쪽 위로 북쪽으로 오면서 순회라든지 서현이라든지 임해라든지 야탑까지 정제라든지 이 판교 쪽에 중심을 두고 있는 그런 실거주 수요자들이 굉장히 풍부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시세가 조금 어느 정도 평당 한 3.3제곱미터당 한 1,300에서 1,400 정도가 돼요. 즉 24평이다라고 얘기하면 지금 한 매매 금액이 한 3억 3천 정도가 될 거예요. 네네. 근데 전세 시세는 지금 한 2억 5천이 안 되는 2억 4천이나 2억 5천 정도 되거든요. 네. 전세 비율이 한 75% 됩니다. 근데 면면이 이 지역, 분당 지역 전체를 따져봤을 때는 이미 전세 비율이 80%가 넘는 지역들이 많이 있어요. 네. 자, 그런 측면으로 좀 이거를 매도를 하고 가시는 게 더 유리하지 않냐.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점들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이게 전세 금액은 오르겠지만 그런 전세 수요자가 이거를 집을 사려는 그런 움직임은 조금 덜 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여기 20평대 사는 것보다는 제가 조금 몇 군데를 지목을 해드릴 테니까요. 그쪽에 30평대로 가시면 3.3제곱미터당 1,000만 원 정도 되면은 똑같은 금액으로 30평대로 가실 수가 있잖아요. 네네. 자, 이런 부분이라면 우선은 성남시가지 쪽에 8호선 라인 있죠. 네. 그 역세권 근처로 해서 좀 노후됐더라도 그런 30평대로 간다면은 지금 이 금액으로 구입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여기가 이제 분당선이에요.
네. 분당선을 쭉 아래로 쪽으로 가다 보면은 죽전동이 있습니다. 죽전역 근처에. 네. 자, 거기 마찬가지 그 평당 시세도 1,000만 원 정도가 되고 전세 비율이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예를 들어 시세가 3억 2, 3천이라고 하면 전세가 2억 8, 9천까지 그 차고 올라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가 실수요자의 어떤 심리 변화에 의해서 가격 상승도 좀 기대될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이고요. 네. 그리고 수지 쪽도 마찬가지 신분당선의 개통에 대한 2016년에 대한 개통 호재에 따른 가격에 약간 반등의 여지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왕 지금 거주를 목적으로 하시고 투자적인 관점보다도 좀 평형을 좀 늘려서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에 대한 시세 차익 전세 놓고 가는 거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일단 매도를 하시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3가지 구역 중에서 한번 둘러서 어느 것이 괜찮은지는 한 번 더 질문을 해 보신다면 3개 중에서 제가 꼭 집어드리는 그런 타이밍을 또 한 번 가져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구조라던가 여러 가지 한계점들이 있기 때문에요. 이 상승 여력이 추후엔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답변이었습니다. 대신에요, 이 세 곳에 대해서 힌트를 주셨거든요. 기억하고 계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쪽 지역이 성남시가지 8호선 라인, 그리고 죽전역 근처, 그리고 수지 신분당선 개통역 인근으로 한번 찾아보신 후에요. 그중에서 요거 어떨까요? 하면서 다시 한번 문의 주시는 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또 다음 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고민 들고 계세요? 네, 2010년 8월에 입주한 용인 흥덕 힐스테이트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네. 분양받은 거고요. 네. 현재 전세 2억 원에 임대하고 있는데 네. 이번 8월에 또 갱신 기간이거든요. 네. 그래서 시세는 2억 8천 정도 한다는데 저희가 매도를 하려고 하는데 네. 지금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한 2년 있다가 다시 해도 될지. 네. 저희 방송 자주 타이밍을 알고 보셨죠? 싶어서. 네? 저희 방송 자주 보셨죠? 네, 네, 제가 가끔요. 질문 드리고 싶은 거를 조목조목 얘기를 잘 해주셨어요. 이 용인 흥덕지구 현대 힐스테이트 가지고 계시고요. 분양받으셨고 2억 원 정도로 지금 전세를 주고 계시다고 하셨죠? 네. 네, 8월에 만기가 다가오는 상황이고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왠지 적정한 시기에 전화를 참 잘 주셨을 것 같습니다. 어떤 답변 들려주실지 한번 전화 넘겨드릴게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그 흥덕지구 하면은 일단 수원 인터체인지에서 수원 그 시가지 쪽으로 가다 보면 오른쪽에 배치되어 있는 택지지구입니다. 네네. 택지 조성이 한 4, 5년 전에 됐고요. 네. 사실 그 어떤 그 뭐 차를 이용한다거나 이런 서울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인근의 그 저수지, 신대 저수지라든지 원천 저수지에 대한 어떤 거주 환경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네. 굉장히 그 살기 좋다. 어찌 보면 실속이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네. 자, 근데 몇 가지 단점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그 옆에 그 광교 신도시가 있죠. 네네. 지금 흥덕지구 같은 경우는 전 세대 수가 한 9천 세대가 되고요. 네. 광교 신도시 같은 경우는 한 3만 5천 세대가 됩니다. 네네. 일단 모든 그 수요자들의 그 관심 대상은 사실은 흥덕지구 하면 잘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만큼 맞아요. 광교 이 신도시라는 부분이 화두가 돼 있고요. 많은 수요층들이 조금 금액을 조금 더 주더라도 광교 신도시 쪽으로 가려는 이유 자체는 네. 일단 광교 신도시가 어떤 그 흡수력, 수요층들의 흡수력이 좀 강한 부분이 있고요. 예. 그리고 뭐 도청이 이전된다든지 또 신분당선이 또 개통이 돼요. 네. 또 광교에 대한 테크노밸리 또 그 업무 단지도 이렇게 들어설 예정에 있고요. 네. 그런 측에서 본다면은 이쪽 지역은 수원시에 거주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든지 조금 이쪽으로 조금 이사를 하고 싶은 또 집을 구매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좀 나는 구역인데 반해서 네. 흥덕지구는 사실 그 물론 이제 용서고속도로도 있고요. 또 고속도로에 아까 말씀드린 접근성, 교통 환경 여러 가지 측면은 좋지만 실질적인 지하철 개통에 대한 호재는 없습니다. 네. 자, 그런 부분이 마이너스로 작용되고 또 중요한 건 그 시세라는 측면에서도 지금 3.3제곱미터당 1,000만 원이 조금 높은데 네. 4, 5년 된 아파트 치고는 그나마 좀 저렴한 편이에요. 네네.
네. 근데 이제 전세 비율로 다 따져서 들어간다면 여기도 마찬가지 80%를 아직은 안 넘고 있는 전세 금액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 과연 2년 정도를 놔뒀을 때 네. 어떤 시세 가치의 상승은 약간은 기대가 되는 건 맞아요. 예. 하지만 이 지역에 거주하고자 하는 분들의 매수 심리를 자극하는 데서만큼은 조금 경쟁력은 약하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일단은 노후되더라도요, 영통지구 쪽이 교육 환경이 훨씬 잘 돼 있거든요. 네. 그리고 새 아파트를 선호한다면 조금 아래쪽으로 가서 동탄 2기 신도시에 대한 몰림 현상이 지금 계속해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요. 네. 여기 말고도 뭐 동탄 신도시라든지 다른 기타 지역의 신축 아파트들도 여기에 경쟁 상대가 되고 또 위로 올라가면은 아까 수지라든지 죽전이라든지 분당 지역도 실상은 평당 1,000만 원대 아파트들도 지금 존재하고 있거든요. 이쪽 같은 경우는 오히려 교통환경 측면에서는 서울 접근성도 더 강한 나보다 경쟁력이 있는 그런 단지들이 또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좀 2년 동안 가져가는 모습보다는 어차피 지금 전세를 놓고 내가 투자금 얼마다 예를 들어서 2억 8천을 놓는다라고 한다면 한 5천만 원 정도를 여기에 묻혀진 상태에서 2년을 끌고 가고 싶은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이라면 차라리 매도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죽전이라든지 죽전 같은 경우는 3억 3천이라면요. 여기보다 전세 비율이 더 셉니다. 2억 9천 3억까지 가 있어요. 네. 차라리 그쪽으로 투자 가치 측면에서 그러면 더 높으니까 그쪽을 들여다보시던가 네. 아니면 서울 쪽에 빌라라도 지역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워낙 가격이 세기 때문에 좋은 지역을 선별해서 빌라를 사게 된다면 투자 금액이 비슷한 상태에서 나중에 시세 차익을 좀 기대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서울 쪽에 좋은 지역, 예를 들어 용산이다라고 한다면 그쪽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어떤 지역의 가치는 분명히 수원이나 이쪽보다는 훨씬 높은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그런데 좋은 호재거리가 있다면 개발 가능성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실수요자가 몰림 현상이 있는 것 플러스 알파로 어떤 투자자들의 몰림 현상까지도 가미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시장은 과연 나중에 내 물건을 누가 매수를 할 것이냐에 대한 관점을 놓고 매도각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살 것인가, 실수요자만이 내가 가진 부동산을 구입을 해줄 것인지 아니면 실수요자 플러스 투자자까지 가미해서 구입을 해줄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수요층들이 몰릴 수 있는 부분이라면 그게 곧 거래가 더 많이 되고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나쁘다고는 크게는 하진 않아요. 제가 만약 실수요자 측면에서 봤을 경우라면 흥덕지역 자체에서도 충분히 거주 환경이나 여러 가지 측면은 뛰어난 장점은 있습니다만은 그냥 나중에 다시 거주를 안 하고 현재 모습에서 그냥 놔뒀다가 시세가치 상승분만을 기대한다면 차라리 여기보다는 더 나은 것으로 체인지를 하라는 말씀이거든요. 네. 그래서 곧 요 시점을 한번 잘 살려서요. 어차피 2년 후를 기대하는 거예요. 2년 후에 여기보다 더 나은 곳이 있다면 그 나은 곳으로 지금 변화를 주는 게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네, 시청자님. 일단은 매도 쪽이 더 낫겠다라는 답변으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 추가적인 궁금증 있으세요? 아니요. 봄에 이게 네. 매수 문의가 많았는데요. 네. 그 전월세 대책 그 세제 발표 후에 이게 매수 문의가 끊겼거든요. 아, 그래서 맞아요. 조금 낮춰서라도 그러면 내놔야 되나 그런 고민이 생기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 전월세 대책 이후에 아무래도 매수 문의가 많이 줄고 있다는 점 참 많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데요. 한마디만 더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자, 그렇습니다. 항상 지금 전체적인 시장 자체로 보았을 때는 작년 말 그리고 올 2월까지 해서 거래가 좀 늘어났고 했었는데 지금 2월 26일 이후로 또 세월호 참사에 대한 분위기 때문에 또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줄어들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이 부동산을 가지고 갔을 때 결국은 2년 후를 바라보는 그런 시점 어떤 내가 지금 거래를 조금 잘 되고 싶다. 좀 좋은 금액에 이렇게 매도를 하고 싶다라는 타이밍은 조금 늦은 것 같지만 2년 후를 바라봤을 때는 이거보다 더 유리한 그런 부동산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그거를 찾아가시라는 분명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투자에 대한 방향성이에요. 네, 근데 조금 알겠습니다. 서운하고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 약간 아쉽더라도 일단은 거래를 하고 또 좀 더 좋은 모습으로
기대를 하는 게 그게 부동산은 미래 가치를 내가 쥐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아무래도 대표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해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지금 타이밍도 나쁘지 않다라는 결론이거든요. 네네. 네, 한번 참고하고 움직여 보시고요. 또 한 번씩 연락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전화 상담 이어가는 동안 문자로도 상담이 하나 들어와 있어요. 뒷번호 9133님께서 보내주신 내용인데요. 평택 소사벌지구에 분양 전환 임대 아파트를 분양한다고 하는데 전망이 어떨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면적은 3개예요. 59제곱미터, 72제곱미터, 82제곱미터형이 있는데 매입한다면 면적대는 어떤 게 나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분양 전환 임대 아파트. 최근 들어서 이 이슈를 상당히 접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분양 전환 임대 아파트면은 한 몇 년 살다가 이제 분양을 할 수 있게 전환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좀 싸게 살 수도 있고요. 네. 뭔가 비용이 굉장히 투자가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지금 그 분양 전환 그 임대 아파트 네. 같은 경우는 인기가 굉장히 좋죠. 많게는 어떤 그 경쟁률이 30대 1까지 네. 가는 와.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꾸준히 분양에 대한 어떤 예정도 있고 이미 그 분양된 곳도 있고요. 장점으로 얘기한다면 초기 진입 비용을 내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사고 싶은데 네. 비용이 좀 적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제 한 뭐 2억 정도가 들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5천만 원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5천만 원으로 우선 나머지는 이제 월세 금액이죠. 네. 그 부분으로 이렇게 충당을 하고 있다가 5년 후 또 10년 후 조건에 맞춰서 좀 시세보다는 저렴한 금액으로 이렇게 분양을 받는 분양 전환되는 네. 그런 시점까지 이렇게 조금 내 상황에 맞춰서 가는 거고요. 하다 보면은 조금 내 상황이 5천만 원이 어디서 이제 생겼다라고 하면 5천만 원을 더 들여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좀 자율적인 폭이 내 상황에 맞추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요층들에 대한 어떤 그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네.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라면 일단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아마도 집을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런 형태로서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혹가다가 평택 그 소사벌지구 같은 경우는 평택 전체로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아파트가 계속 지어지고 있고 공급량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네. 상황에서 분양을 받는 것보다 이런 형태로 해서 지금 거주를 하다가 5년 후 10년이 됐을 때 혹가다가는 전체적인 상황에서 10년 된 아파트가 시세가 분양 금액보다 오히려 더 적을 수도 있어요. 네. 공급량이 많아진 상태에서는. 네. 그러면 이게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근데 잘 살펴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자 그러면 분양 전환 임대에 있으면 무조건 그거로 가는 게 좋냐라고 한다면 지금 일단은 조건들이 까다로워요, 사실은. 왜냐하면 무주택자여야 되고요. 네. 어떤 조건들이 있는 상태에서 네네. 가는 부분이고요. 또 지금 그 분양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은행 금리가 워낙 그 적다 보니까 은행 금리를 이용해서 주택을 사는 부분은 어떠냐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잘 들여다봐야 될 시장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분양 전환 임대 아파트가 유리할 지역인지 아니면 좀 내가 분양을 받는다든지 신축 아파트를 구입하는 게 더 유리한 방향인지 좀 따져봐야 될 문제가 왜냐하면 내가 신축 아파트를 살 경우라면은 내가 진입 비용은 전체 매가의 40%만 지불하면 되거든요. 60%는 융자를 얻으면 되니까 그 융자라는 부분이 조금 저금리로 내가 접근할 수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분양을 받는 게 더 유리할 네. 수 있으니까요. 이 상황에 맞게 이렇게 움직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평택 쪽이라면 일단 아까 얘기한 분양 전환 임대 아파트가 더 유리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네, 답변은 드렸지만 일단 케이스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개별 상담 할 수 있는 자리 저희가 마련해 뒀습니다. 무료 세미나 소식이 있거든요. 일정 확인하시죠. 이윤환 대표, 신하선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대외 경제에 따른 부동산 실전 전략과 세금 바로 알기 시간 꾸려지는데요. 5월 24일 토요일입니다. 오후 2시부터 진행이 되고요. 02797-0300번으로 예약 접수 연락받고 있습니다. 네, 상담은 방송 후에도 계속됩니다. 02-2077-6330번, 문자는 02797-03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상담 시간 전략 하나하나 세워주신 분은요,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였습니다. 저희 부동산 가이드 내일 이 시간 어김없이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